네, 안녕하세요. 현모코치입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야외에서 테크닉 교육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번엔 너무 춥기도 했고 눈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많이 찍지 못했는데 이제 좀 따뜻해지기도 했고 해서 다시 한번 또 테크닉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점프 테크닉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습 방법 영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점프를 막 연습하면 좀 스케일이 크고 그 다음에 점프가 좀 뛰기 쉬운 데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직 점프를 먼저 연습을 하실 건데, 베이직 점프는 아무래도 속도와 지형이 라이더를 밀어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작은 키커, 여기 작은 키커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건데 키커가 살짝 이렇게 알값이 있거든요. 말려 있어요, 도양면이. 그래서 이런 작은 키커에서 여러분들이 베이직 점프를 연습하시면서 생겼던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사실은 테크닉이 차지했던 비중이 좀 낮고 속도랑 이 점프대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점프가 됐던 부분이 크거든요. 라이더가 온전히 테크닉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이런 점프대에서 우리가 점프를 연습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점프 테크닉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질적인 향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점프대가 우리가 실전에 가보면 이 뉘앙스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뉘앙스의 점프대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뛰려면 사이즈도 그렇고 도양면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상황에 있는 점프대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테크닉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뉘앙스의 차이만으로도 조금만 잘못하면 전복되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 라이더의 테크닉을 많이 요하는 작은 키커에서 점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연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밑작업이 돼 있으셔야 돼요. 밑작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프대에서 이 알값이 있는 점프대를 제대로 뛰시려면 첫 번째는 매뉴얼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라는 게, 매뉴얼을 해서 막 5m, 10m 이렇게 쭉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자 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자세로 매뉴얼이 어느 정도 되셔야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라운드에서 바니홉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바니홉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앞바퀴 들고 뒷바퀴 들고 이런 리듬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런 알값에서 이런 매뉴얼이나 바니홉을 응용해서 점프를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드는 연습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알값이 있는 점프대를 점프를 처음 연습하시는 분이 시작할 리는 없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베이직 점프를 해서 어느 정도 점프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연습을 하는 건데, 키커가 좀 작고 알값이 작잖아요. 이런 점프대에서 먼저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먼저 베이직 점프로 그냥 뛰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익숙하니까 요 기물 자체나 이 기물의 높이 자체나 채공, 랜딩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연습을 하면서 자꾸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익숙하게 했던 방법으로 일단 베이직 점프로 넘어보시면 좋은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알값이 있는 점프대는 사실 베이직 점프로 뛰면 안 돼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뒷바퀴를 립 끝이 딱 치면서 뒤집어지면서 전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좀 기물이 작고 알값이 조금 마일드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 점프로 뛰어도 조금 무방하거든요. 근데 연습하는 환경이나 연습하는 장소가 알값이 너무 세다 그러면 좀 알이 좀 작은데, 그러면 이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그러면 경사가 좀 마일드한 데서부터 연습을 해보시되, 먼저 베이직 점프로 이 점프대 자체가 편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신 후에 본격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점프 동작 보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베이직 점프랑은 이제 다른 이 뉘앙스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베이직 점프로 뛰면은 좀 포물선이 이쁘게 나오지 않고 그냥 가볍게 뛰어지는 느낌이 강하고,
두 번째 이제 이 립 점프를 정상적으로 뛰는,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바니업을 응용해서 뛰는 거예요. 바니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응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뛰면 이제 어떠한 포물선이 생기고 점프를 뛰는 이제 높이가 좀 달라져요. 베이직을 뛰면 멀리 날아가기만 하고, 그다음에 바니업을 응용해서 뛰면 이제 날아가는 거리는 줄어들지만 높이가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점프대, 휘어져 있는 위쪽으로 향한 점프대를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테크닉을 통해서요? 매뉴얼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매뉴얼처럼 엉덩이가 뒤로 쭉 주저앉으면 안 되지만, 앞바퀴를 요 점프대가 생긴 이 모양의 각도대로 쭉 밀어 올리셔야 돼요. 밀어 올려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펌핑을 탁 놓고 다리를 쫙 피면서 자전거를 쫙 밀어 올려요. 이게 이제 베이지 점프랑 뛰는 방법의 차이가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약하는 이 포인트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도약할 때 어떤 포인트가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베이직 점프랑 바니업 점프를 응용한 점프랑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베이직 점프는 일단 베이스가 호핑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립 점프대를 뛰는 점프는 바니업이 베이스란 말이죠. 네, 그 테크닉의 기술의 베이스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이직 점프는 이 경사대를 충분히 활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호핑을 해서 저기에 떨어지는 느낌이 강하고요. 바니업은 이 경사로를 충분히 활용해서 내 점프를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약 부분을 확인하셨으면, 도약을 한 이후에 채공으로 연결되는 그 포인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포인트에 변화를 주셔야지 여러분들의 점프가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베이직 점프를 하건 이 립 점프를 뛰건, 여러분들의 습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두드러진 안 좋은 습관이 공중에서 다리를 접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라운드에서 호핑을 하거나 그라운드에서 바니업을 할 때부터 자꾸 다리를 접어 버릇해가지고 그 습관이 생긴 거거든요. 점프가요, 땅을 박차고 뛰어야지 점프거든요. 근데 점프를 자꾸 여기에 높이는 변하지 않고 다리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점프를 자꾸 뛰시니까 여러분들의 점프가 일단 퀄리티가 없고 약간 아재미가 묻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프가 약간 올드해 보이는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점프를 뛰시면서 계속 앞으로 전복되는, 앞으로 꽂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바퀴가 점프대를 탈출하면서, 특히 립 점프대는 뒷바퀴를 땅 치거든요. 땅 치는 타이밍에 여러분이 다리를 확 접으면 뒷바퀴가 쳐지는 힘과 내가 다리를 접는 게 일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뒷바퀴가 쫙 올라오면서 전복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공중에서 무슨 자세가 중요하냐면 다리를 쫙 피셔야 돼요. 다리를 쫙 펴서 이 점프대가 나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힘으로 전환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자꾸 접으면서 앞으로 가시니까 뒤집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립 점프대의 핵심은 공중에서 다리를 딱 펴서 점프대가 나를
위로 올려주는 쪽으로 힘을 같이 작용해 줘야 됩니다. 뒷바퀴로 점프대 끝을 때린다는 생각으로 뛰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 각도로 연습하는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베이직 점프로 뛰셔야 돼요. 익숙한 점프니까 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 립을 쫙 타면서 이제 점프를 뛰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속도가 있으셔야 돼요. 아무래도 속도가 없으면 날아가는 거리도 짧고 뒷바퀴가 립에 걸려서 따당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가 조금 있게,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점점 속도를 낮추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속도를 점점 낮추면 내 속도빨이 아니라 내 테크닉빨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크닉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립을 쭉 타고 올라가는 요 부분을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부터 이 립을 타고 올라갈 때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곡선으로. 이 휘어져 있는 곳에 자전거를 강하게 펌핑해서 자전거도 이 경사로에 맞게 쫙 휘어졌다가 쫙 매뉴얼로 타고 올라가지는 이런 느낌이 중요해요. 펌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립 점프에서 점프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요, 점프가 퓨용 하고 날아가는 느낌이 안 나고 점프가 멈추는 느낌이 나요. 포물선이 땅! 탁!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약간 오히려 뒤로 약간 말리면서 사람이 공중에 잠깐 멈춰 있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포물선이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캐치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퓨 날아가서 거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줄면서 내가 가는 힘이 높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점프 연습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구력으로 되는 테크닉이 있고,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냥 산에서 많이 타고 그냥 내 운동신경이 좀 있고 그냥 이런 걸로 그냥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느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뭐 매뉴얼, 바니오, 그 다음에 립 점프, 이런 좀 내가 갖고 있는 테크닉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쇼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실전에서 많이 탄다고 늘지가 않아요. 뭐 베이직 점프나 뭐 이런 것들은요, 내가 어느 정도 그냥 파크라이딩을 많이 하다 보면 움직임이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운동신경만 있으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테크닉들은 내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신 분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연습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좀 차근히 너무 급하지 않게 이렇게 연습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갖고 있는 실력 안에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접지 마세요. 다운하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세요, 빵! 뛰지 말고 자전거를 밀라니까. 밀어. 그렇죠, 그렇게 밀어야죠. 빡! 뛰지 말고 밀라니까. 네, 자꾸 여기서 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뛰지 말라니까. 밀라니까. 그렇죠. 그렇게 밀고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면
이거를 미는 게 잘 뭔지 아직 모르시네요. 이렇게 탁 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꾸 어떻게 해요?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밀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다리로 끝부분에 네. 여기를 이렇게, 그쵸? 이게 아니라 예.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자꾸 얘를 이렇게 하잖아요. 터치만 하는 네. 밀라고요. 쟤를 예. 어디 방향으로, 오르막 방향으로 자전거를 쑥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거 무슨 파이브지? 무슨 하이파이브? 그 무슨 걔네 여자애들 셀럽파이브. 네? 셀럽파이브. 네, 셀럽파이브 춤 있잖아요. 네, 하이파이브처럼 하니까 저렇게 뛰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러네. 이렇게 밀어줘 끝부분에. 그렇죠. 약간 이 그러면 코치님 이해하기 쉽게 셀럽파이브 춤을 한번 보여줄게요. 경민님이 춤 전공이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못 봐가지고. 나도 못 봤어. 코치님이 하면 제가 한번. 그치 뒷바퀴로 아니, 어떻게 근데 눈물 흘리고 싶으세요? 굉장히 얼어 있잖아요.